자, 그리고 또, 이슈 하나, 예, 지금, 우리 경제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일고 있는 것 중에 요 부분, 해운, 조선,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가족분들 중에 뭐 이렇게 저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어떤 산업이 뭐 유망한가 이렇게 잘 살펴보실 텐데요. 제가 경험을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해운 조선이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해운 산업, 조선 산업은 사이클이 긴 산업이거든요. 그 사이클이 한 번 침체 들어가면요. 엄청난 그냥 수십 개 회사들이 도산할 정도로 줄도산을 할 정도로 그 여파가 큽니다. 해운 산업 그렇고요. 조선 산업도 한 번 딜레마에 빠지면요. 거의 하청업체들 절반 이상을 내보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는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해운 조선 산업인데, 우리가 그래도 세계 최강의 조선 산업을 일궈냈고, 또 해운회사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운회사를 만들어냈습니다만은, 최근에 많이 전 세계적인 불황도 겹친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도 타격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고 이제 겨우 시작 단계다. 왜냐면요, 굉장히 인터벌이 길고 사이클이 긴 산업인데 이제 겨우 발주 단계, 조선소에 막 발주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근본 배경에는 장기적인 불황이 첫 번째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완전히 그냥 더 깔아앉힌 것이 뭡니까? 코로나. 코로나 환경에서 해외로 나가지 못해서 우리가 항공산업이 항공 승무원들과 승무원들이 운항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항공회사들이 거의 도산에 가까울 만큼 이렇게 뒷불이 빠질 이런 상황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코로나가 만든 환경이 이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 산업이 굉장히 죽을 줄 알았지만 어디서 살아납니까? 물류 이동. 사람이 이동하지 못하다 보니까 물류는 더 활발하게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여객기의 좌석을 뜯어내고 그거를 거기에다가 화물을 실어서 이동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선박은 대규모 물량을 한꺼번에 이동하는 데에 선박만큼 유효한 운송수단이 없기 때문에 해운의 화랑을 가지고 오고요. 그만큼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이 투입해야 될 선박이 필요하고 선박이 필요하니까 조선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순순환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운이 화랑이라고 해서 조선이 화랑이 되고 조선이 화랑이라고 해서 해운이 화랑이 되고 동시에 화랑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두 산업 모두가 특성이 긴 인터벌을 가진 산업이다 보니까 하나가 화랑이라 해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인터벌만큼 또 텀이 있는데 지금은 동시다발로 모두가 화랑으로 거기에는 장기간에 걸쳤던 불황적인 측면과 또 선박이 노후화됩니다. 선박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이렇게 했었을 때에 선박이 노후화되면 운항을 못하게 되는 선박들은 스크랩을 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폐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 선박이 필요하니까 이 산업은 먼 미래 5년 뒤, 10년 뒤를 예측해서 미리 발주를 해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운도 지금 화랑으로 가고 있지만 조선도 계속해서 수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예. 그런데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해운은 HMM 현대상선의 후신입니다만은 새롭게 편제를 만들어서 HMM으로 출범을 했고 조선 3사는 화랑을 하고 있는데 한진해운이 없어져 버렸죠. 예, 한진해운이 없어져 버린 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한진해운 출신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한진해운에 입사한 것은 아니고 KS라인 그러니까 대한선주에 저는 입사를 했습니다. 82년도에 84년이군요. 82년에 해군 소위 임관을 했다가
84년에 해군중위 제대하자마자 입사한 것이 대한선주라는 회사인데 그 옛날에 대한해운공사입니다. 대한해운공사에서 대한선주로 민영화되면서 처음엔 대한해운공사 때는 공사였죠. 예, 공사였는데 민영화가 되면서 대한선주가 됐고 그 당시에 윤석민 회장이 인수를 해서 그래서 KS라인 그 당시에 우리 어렸을 때 혹시 이번 동시상영 뭐 홍길동 뭐 이런 뭐 만화영화 보러 갔을 때 제일 처음에 대한뉴스 나오잖아요. 대한뉴스 나왔을 때 예. 대한뉴스 나올 때 제일 앞에 화면에 빵빵 올라왔던 배들이 KS라인 달고 있었거든요. 무역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 KS라인. 예, 뭐, 여하튼 경제 얘기만 나오면 KS라인 나왔던 그 배가 바로, 예, 그, 대한해운공사 후신인데, 제가 그 회사가 처음 입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진해운으로 넘어갔습니다. 인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진해운이 부피를 굉장히 키웠죠. 우리나라 해운의 산실인 대한해운공사에서 왔던 KS라인을 인수를 해서 거의 최대 선사까지로 크고 유럽라인, 미줄라인 컨테이너 선들을 운영을 하고 그러다가 예, 우리 그때 조 회장 조중훈 회장의 아들이 조양호, 조수호, 조남호 이렇게 있는데 한진해운 쪽은 둘째 아들 조수호 회장이 맡았는데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예,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세상이 뜨면서 그 부인인 최은영 씨가 회장을 맡았는데 제가 삼성조선사에서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을 만들 때 신조선 감독으로 만들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최은영 회장 그 당시에는 뭐 조수 회장의 부인이죠. 와서 이 그 진수식 할 때 배가 진수할 때 이렇게 테이프를 끊는 것을 여성들이 합니다. 조선소에서 선주사의 뭐 부인이나 또 며느리나 예, 와서 여성들이 카팅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와서 이제 카팅을 하고 할 때 그때 최은영 여사가 와서 카팅을 하고 뭐 전 상도 받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그랬는데 이분이 한진해운을 결국 폐업을 시키는 장본인이 됐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금 얼마나 이 해운 조선 화랑 시기에 한진해운이 있었더라면 지금 현대상선의 후신인 HMM과 함께 세계 해운을 주름 잡을 텐데 참 잃어버린 거는 지금 한진해운그룹에서도 굉장히 뼈아픈 부분일 겁니다. 예, 참 아쉬운 부분이네요. 아무튼 해운 조선이 지금 현재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정보, 투자 정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몸담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꼭지는 아니요, 한진중공업은 사라진 것 아니에요. 예, 제이슨님. 제이슨님 혼자 지금 쫙 그냥 쓰고 계시는군요. 예, 한진중공업은 부산의 조선공사가 한진중공업으로 이름을 바꿨죠. 예, 이름을 바꾸고 뭐 그대로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 조선공사가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의 사실은 효시나 마찬가지죠. 부산 영도에 있죠. 한진중공업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조선소에서 감독을 하다가 부산 조선공사가 한진중공업으로 바뀌면서 그쪽에 또 파견 감독으로 제가 수석 감독으로 파견 나갔거든요. 이제 문제는 한진중공업에서 한진해운해배를 감독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예. 왜냐면 같은 그룹사다 보니까 그룹사 선박을 만들면서 막 뽑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독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다가 그냥 코피 터져가지고 결국은 못 견디고 그만두게 된 게 제가 해운 조선계를 떠나게 됐던 히스토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